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양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처음 사진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구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구도라는 게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면서 얻는 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사진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을 좀 알아야 사진 좀 즐길 수 있겠죠. 그렇죠? 나도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도 사진 잘 찍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이 구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몇 가지 구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흔히 관절을 자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릎을 자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무릎 위에 부분, 이 허벅지 부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구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를 자르지 말고 허리를 이렇게 딱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바스트로 올라와서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인물 촬영할 때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클로즈업을 촬영할 때는 너무 딱 모든 중간에 딱 시선을 하는 것보다 이건 너무 증명사진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커트를 해서 그리고 약간 구도를 살짝 움직여 둔다면 조금 더 다른 구도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전신 찍을 때 많이 우리가 오류를 범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막 키가 크고 아니면 뭐 키 작은 친구를 찍을 때 제가 들르는 위치에서 그냥 찍어버린다면 그 친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신을 찍을 때는 그 상대방의 약간 허리 부분에서 카메라를 좀 낮춘 다음에 맞추면 비율을 상당히 조정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밑으로 가면 또 오히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위로 가도 항상 인물을 찍을 때는 전신 찍을 때는 약간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위치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다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죠. 정면보다는 약간 측면을 찍는 건데 실제로 정면을 찍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단점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약간 정면씩 프로필 찍을 때도 약간씩 틀어서 찍는 거죠. 좌우를.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증명사진 가끔 찍으러 가면 막 자기 사진을 정말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트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여백을 많이 둬라. 이런 말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간을 좀 두면 좀 상대적으로 구도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백을 좀 왼쪽을 두든 오른쪽을 두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느낌을 좀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등분 분할이라고 해서 뭐 하늘, 땅, 바다 이런 식으로도 있고 우리가 또 해변가 같은 데 많이 찍죠. 그래서 뭐 해변가, 그다음에 바다,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의 분포도를 좀 더 넓게 잡을 거냐. 하늘에 잡을 거냐 아니면 뭐 해변가가 여기 있으면 바다 쪽을 좀 더 많이 담을 거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구도로 하는 것도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대각선 구도라는 건 우리가 또 흔히 많이 봤겠죠. 미술 시간에도 많이 들었었고 X자로 해서 그 세 가지의 꼭지점을 맞추는 거죠. 거의 대부분 세로 촬영할 때 많이 쓰긴 하죠. 대각선 구도. 이런 것도 촬영을 해보시면 구도의 느낌을 조금씩 알게 되실 거고요. 사진을 또 찍을 때는 너무 한 곳으로만 찍지 말고 가로도 찍고 세로도 찍어보면서 같은 사진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로와 세로 구도의 차이점을.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왜 나는 항상 남들하고 똑같은 사진을 표현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적으로 그 이유는 자기가 그냥 늘상 찍는 그 위치에서 고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다른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그냥 구석에서 찍으라고 그러죠. 구석 밑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구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밑으로 까르는 거 찍어도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또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꼭 그것보다는 하나만 잘 담아서 나머지를 배경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구도감은 또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동일한 어떤 반복적인 배열일 때도 딱 하나만 잘 담아내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배경 처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주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찍으라는 거죠. 너무 가운데 두지 말고 거의 구석 쪽으로 몰아서 주제를 찍으면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지만 비 오는 날이 상당히 사진이 잘 나오는 날이에요, 원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학생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비 오는 날 오히려 카메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대낮에 비가 많이 이런 뭐 대낮에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 천공강과 태양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강이 살짝 먹구름에 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은 좀 먹구름이라서 약간 해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 천공강 자체가 약간 빛을 부드럽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직사광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뭐 풍경이든 인물 촬영이든 상당히 좋다.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접시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접시를 다 크게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커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구도가 자기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물 촬영이 아닌 그냥 뭐 어떤 정물이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찍을 때 한 번씩 찍어 보시면 좀 색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런 뭐 약간 밑에서 찍었을 때하고 완전 위에서 찍었을 때 이런 구도에 좀 색다른 느낌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손에 들고 찍어서 좀 새로운 게 안 나올 뿐이지 오히려 그냥 바닥에 확 내려놓고 타이머로 맞춰서 찍어버리면 좀 더 완전히 아까는 뭐 약간 구석에서 찍어라는 건 비슷하긴 하겠지만 완전 좀 다른 시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너무 멀리 찍는 것보단 좀 더 가깝게 들어가서 그래야지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좀 더 들어가서 촬영을 하라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좀 더 앞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드릴 말씀은 흑백을 좀 많이 찍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뭐 흑백을 보면 언제 찍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밝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이제 고독하고 좀 어둡고 좀 이렇게 슬퍼 보이고 그런 느낌이 흑백이 좀 많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흑백의 그 깊이를 많이 함축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조금 뭔가 좀 슬퍼 보인다 이런 것들을 흑백으로 찍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 같은 걸 한번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꼭 우리가 지금 다룰 이유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건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가는 게 솔직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올려드린 건데 CCD나 CMOS는 우리가 센서 방식이거든요. CCD는 뭐 아무래도 해상도가 좋고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적죠. 대신 이제 부피가 좀 큰데 CMOS는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낮아서 대부분의 어떤 디지털 방식이 주로 CMOS를 쓰고 있죠. F값이라는 건 이제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F값 하는데 포컬 레티어라서 이 초점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AV 모드를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 F2.8, F4, F8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초점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가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F값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숫자를. 자, 조리개와 셔터 속도라는 건 조리개라는 건 렌즈에 있어서 빛을 조리개를 뭐 크게 열렸다 이렇게 좁혀졌다 해서 빛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이걸 조절하는 거고 셔터도 마찬가지로 셔터를 빨리 해서 빛을 조금 받을까 셔터를 천천히 해서 빛을 많이 들어올까 뭐 이런 거죠. 물론 조리개라는 건 그거 외에도 뭐 아까 뿌옇게 하는 뭐 내가 친구를 찍는데 친구 뒤부터 좀 뿌옇게 흐리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를 조리개에서 할 수도 있죠. 뭐 셔터 속도는 뭐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이렇게 딱 멈춰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대낮에도 낮인데도 막 그 해변가 이 바닷가의 그 바닷물을 막 연기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그 모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단렌즈, 줌렌즈는 단렌즈는 그 렌즈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하나만 써져 있는 그냥 가장 그다음에 줌렌즈는 숫자가 또 여러 개 써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줌링이라고 해서 망원 렌즈는 쉽게 설명해서 이제 좀
렌즈가 좀 큰 거. 그래서 숫자가 좀 크게 돼 있어요. 뭐 200, 150 이런 식으로. 광각 렌즈는 반대로 작고 숫자가 아주 작죠. 뭐 10번대죠. 뭐 16, 뭐 12, 뭐 이런 식으로 10번대인데 줌 렌즈에는 이 망원과 광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줌 렌즈니까 뭐 숫자니까 뭐 광각과 망원까지 되는 줌 렌즈도 있거든요. 근데 단 렌즈는 망원 단 렌즈가 있고 광각 단 렌즈가 있다. 따로따로 하나씩 숫자만. 그래서 막 그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축구장 같은 데 가보시면 그 프레스 기자단이 엄청난 그 큰 렌즈가 있어요. 200mm 단 렌즈인데 그걸 망원 단 렌즈라고 하죠. 200mm를 해서 축구 선수들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화각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또 자주 들으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망원 같은 경우는 그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줌 당겨와서 찍기 때문에 화각이 작다라고 하는 거고, 광각은 넓게 담기 때문에 풍경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화각이 넓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화각은 저속 촬영, 고속 촬영은 아까 셔터 속도에서 말을 잠깐 했지만 저속은 이제 뭐 느리게 흘러가게 하는 거고 속도를, 조속은 또 빨리 촬영을 해서 멈춰 있게 한다거나, 뭐 우리 광고에서 보듯이 뭐 우유가 떨어지는데 우유 물방울 딱 멈춰 있게 한다거나 그런 고속 촬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필터는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잠깐 볼까요? UV 필터라고 하면 뭐 울트라 바이오 필터라고 해서 물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그거지만 렌즈를 보호해 준다는 그 큰 강점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보호 필터로 많이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CPL 필터는 이제 편광 필터라고 해서 빛을 그 반사를 제거해 주는 필터인데, 풍경 찍을 때도 이 빛이 반사를 없애서 그 색을 좀 제대로 표현해 줄 수도 있죠. ND 필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새까만, 선글라스처럼 새까만 게 있어요. 물론 거기 숫자가 또 나열이 되어 있어서 돌릴수록 까매지는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대낮에 있는데 그대로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바닷가 물이 안 보이고 막 연기처럼 보이는, 그렇게 이 필터를 이용해서 억지로 빛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셔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건데, 이 필터 강의할 때도 또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거예요. 필터 강의는. 노출이라는 얘기도 많이 또 나오게 될 텐데, 노출 이러면 뭐 우리가 늘상 그런 노출이 아니라 빛의 그 어떤 양을 말해 주는 거죠. 빛의 양. 그러니까 노출이 적다, 노출이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출이 적다, 어둡다. 노출이 많다 하면 너무 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밝고 어두움을 관련된 노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맷은 뭐 우리가 또 카메라 들어가 보면 다 지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카메라에서 포맷하는 거 별로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다 지워버리면. 디지털 줌이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실 텐데, 디지털 줌은 우리가 아까 렌즈로 이렇게 줌링을 돌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센서가 확대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사진을 확대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긴 하죠. 심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아웃포커싱과 펜포커싱과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심도가 깊다, 심도가 얕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친구를 찍는데 친구 뒤부터 뿌옇다 이런 걸 심도가 얕다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풍경 사진의 그 선명함, 뒤에까지 막 잘 맞는다. 앞에 친구도 맞고 뒤에 선명함 막 이런 것도 맞고, 그러면 심도가 깊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웃포커싱도 친구는 잘 맞는데 친구 뒤부터 흐린다.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고, 펜포커싱은 아까 그 풍경 사진의 그 선명함, 앞에도 잘 맞고 선명하고 뒤에도 선명하다 이런 거죠. 마운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와 렌즈를 분리해 보면 이런 이렇게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제조사마다 이제 자기 브랜드에 맞는 이 마운트를 쓰게 되고 있죠. 이게 예전에는 필름 때 쓰던 그 자기 렌즈를 요즘에 이제 디카에다가 하면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자동적인 그 시스템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필름 때 쓰던 그 렌즈고, 아무래도 지금 나온 어떤 그 FC, 특히 뭐 AF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또
다른 브랜드의 렌즈를 쓴다는 건 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브랜드가 제일 잘 맞는 거겠죠, 요즘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컨버터라는 게 있어서, 이런 컨버터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이걸 렌즈와 바디의 중간에 끼게 되면 다른 브랜드의 렌즈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컨버터 이런 게 있죠. 그 위에 또 컨버터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촬영하기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뭐 유럽이라든가 뭐 많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주변에 있다고 봐요. 제 주변에 그냥 그 주변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내가 이 지금 생활하는 주변이라든가 그 부분은 솔직히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간다고 해서 상당히 사진이 잘 나올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것부터 애정을 좀 담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진들을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강의가 어떤 건지 살짝 본다면, 우리가 카메라와 렌즈의 어떤 구매 요령에서부터 각 모드별, 아까 잠깐 말했죠, 뭐 AV 모드는 어떻고 TVS 모드는 뭐 어떤 건지, 또 M 모드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모드별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포토샵 라이트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필름의 그런 사용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막 그냥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웹에 아무래도 조금 어떤 라이트룸이라는 수정 단계를 좀 거쳐서 올린다면 상당히 다른 사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한 건 아니고 누구나 처음인데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이라는 건 뭐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듣는 것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풍경 사진이라든가 뭐 야경 사진, 요리, 뭐 꽃 사진부터 프로필 촬영, 그리고 뭐 스튜디오 이런 베이비 촬영까지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면. 그리고 또 현장의 그런 실전 노하우들이나,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구도법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의 예쁘고 멋진 사진을 충분히 많이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